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더북 오브 쉐이더 알고리즘믹 드로잉 쉐핑 펑션입니다. 어떤 쉐입 모양을 만들어내는 함수라는 의미죠. 뭐 여러가지 수학 함수가 있는데요. 이 수학 함수의 입력에 대한 출력값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함수 결합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가지 아름다운 무늬들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지난 시간까지 선 그리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면 선 그리기 위한 플롯 함수를 만들었을 때 스무드 스텝 함수를 이용했죠. 이 책에서는 값을 전이시킴으로 인해서 스무드 함수에서 다음과 같은 값을 얻었습니다. 원래는 스무드 스텝을 쓰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자, 값 전이로 반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줬었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스무드 스텝 두 개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모양들의 선을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선의 경우는 이 반전의 효과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사실 단순한데요. 이 내용을 갖다가 이 경우에만 국한되지만 한번 살펴보자면 반전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자, 이 상황에서 나온 값 1은 0되고 0은 1되고 0에서 1 사이 값을 1에서 0 사이 값을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틈문에서 자 1.0을 에서 1틈문을 빼주면 동일한 결과를 사실 또 얻을 수가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함수까지 우리가 적용시키려면 자 스무드 스텝을 이렇게 바꿔 쓰거나 스무드 스텝의 차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그 이야기 했었고요. 좌표계 정교화 시키고 일단은 이 그라데이션을 갖다가 x에 따른 x의 값을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0에서 1까지 값. 그래서 리니어하게 검정부터 흰색까지 차츰차츰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컬러에다 적용했고요. 자, 방금 만든 스무드 스텝의 플롯 함수를 통해서 이 값을 자 컬러 인터폴레이션 시키는, 컬러 브랜딩 시키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이 어떤 인터폴레이션은 컬러 말고 쉐입에서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가장 간단한 형태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형태가 되는데 한번 봅시다. 이런 벡터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점을 봅시다. 하나에 두 개의 점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 점을 U라고 하고요, 이 점을 V라고 놓겠습니다. 여러분, U를 시작점으로 해서 자, 이 V로 향하는 벡터를 우리가 하나 선언할 수 있죠. 자, 이 벡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할까요? 예, A 벡터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A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가요? 점 빼기 점이니까 자, 끝점에서 시작점을 뺀 형태로 우리가 정의합니다. V-U라고 하면 U에서 V로 가는 우리가 벡터를 갖다가 표현해낼 수가 있죠. 자, 이 벡터의 크기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벡터의 크기 변화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벡터에다가 자 스칼라 곱을 하면 되죠. 그 말은 이 벡터에다가 자 t를 갖다가 곱해주면 t를 곱해준 것이 이제 벡터의 크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a에다 t를 곱해주면 t가 뭐 0.5라면 아마 이 벡터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진 벡터가 될 것이고요. 만약 1.5라면 자, 이 벡터 전체 1.5배 되는 벡터가 이렇게 선언되겠죠. 됐나요? 자, 이건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동일한 벡터를 취급합니다. 좌표계에서 우리가 이 끝점 이렇게 변환된 이 끝점의 좌표를 갖다 얻고 싶으면 결국 이 벡터에다가 시작점인 U를 더하면 되죠. 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벡터에 대한 개념을 조금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u를 갖다가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끝점이 나옵니다. 이 끝점을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UVW라고 합시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 W라고 씻으면 A에다가 TB한 벡터는 W-U가 되잖아요. 이 의미를 해석해 보세요. U를 시작점으로 W로 가는 벡터입니다. U를 시작점으로 W로 향하는 벡터가 되니까, 자, 여기서 자, 이 U 텀을 좌변에다 옮기면 우리가 W라는 바로 점의 좌표를 갖다 얻어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자, 이렇게 쓴 것 갖다가, 자,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 식 전체에다 넣어봅시다. 그럼 TA 플러스 U라는 것은 T V 마이너스 U 더하기 U가 되죠. 자, 이걸 다시 쓰면 이제 U를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T의 U 더하기 T의 V라고 쓰여집니다. 맞나요? 자, 이때 우리가 이 U와 V 상의 한 점의 크기 변환으로 이것을 정의하려면 이 T의 범위를 여기에서 T의 범위를 0과 1 사이로 한정시키면, 자, 이 수식이 U와 V 상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정의하게 됩니다. 한번 검사를 해볼까요? 왜 그런지. 여러분, T에다 U를 넣어봅시다. T에다 0을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U니까 U 더하기 0 곱하기 V니까 U가 되죠. 자, T가 0일 때 뭐가 되는 겁니까? U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T에다 1을 넣어봅시다. T에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1은 0 되니까 U는 날아가고요. V가 됩니다. 그러니까 0과 1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파라미터를 제어해서 U와 V 사이에 있는 임의의 점을 갖다가 계산해낼 수 있다. 좌표의 개념에서 계산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이 시각하고 동일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1-PCT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서 T라고 보자면 1-T에다가 어떤 임의의 좌표, 컬러의 좌표, 자,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되는 U라고 했고요. 더하기 PCT가 T죠. T 곱하기 벡터 3의 그림값이죠. 이것도 임의의 컬러 좌표죠. 자, 이게 V가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게 바로 컬러를 갖다 인터폴레이션 하는 건데, 이 벡터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여러분, 컬러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우리가 RGB라고 표현하자면 R이라는 축과 G라는 축, 그 다음에 B라는 세 개의 축이 가지는 숫자의 조합입니다. 빨간색이라면 R이 1, G가 0, B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빨간색이 되겠고요. 그린색이라면 R은 0, B는 0이니까 이 축의 점이 되겠죠. B라면 0, 0, 1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무의 정사각형 내에 분포하는 점들이 바로 컬러의 공간입니다. RGB 컬러의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정육면체로 이렇게 표현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점이 뭘까요, 여러분? 자, 1, 1, 1이라는 흰색이 되겠죠. 이 점은 0, 0, 0이라는 검정색이 될 거예요. 자, 컬러를 조금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렇게 정의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석되는 겁니까? 벡터죠. 벡터 공간에서 벡터 해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벡터 식을 통해서 유도된 이 녀석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3차원 공간상에 임의의 두 점이 주어지고 컬러 브랜딩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표현한 컬러 브랜딩은 3차원 공간상에 주어진
RGB라고 생긴 공간상에 주어진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점을 잇는 직선 또는 이 두 컬러를 갖다가 잇는 이 벡터상에서 임의의 점을 계산해내서 자,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결합해 주는 하나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우리가 빨간색이다. 100 이게 그린색이다. 0 10이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t에다가 0.5를 넣어 봅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납니까? 자, 이 수식을 갖다가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자, 0.5 곱하기 u가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100 더하기 자, t도 0.5죠. 0.5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러면 0.500이라는 컬러와 0.5 0이라는 컬러가 결합돼서 0.5 0이라는 컬러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잘 봅시다. 0.1을 넣어 봅시다.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0.1을 넣으면 이 수식에 0.1을 넣어 봅시다. 그러면 0.9 곱하기 R 더하기 0.1 곱하기 G예요. 그러면 어느 값이 더 많이 영향을 줍니까? 이 결과는 0.9, 0.1, 0이잖아요. 자, 그럼 빨간색에 아주 가까운 색깔입니다. 맞죠? 그래서 컬러 블렌딩은 뭐냐면 컬러 공간적으로 가까운 색일수록 원색에 가까워지고 점차로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도착점의 색깔로 변화되는 이 양상을 보여줍니다. 조금 어려우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컬러가 됐던 뭐가 됐던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 지금 설명드리는 이 벡터의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벡터에 대한 개념은 따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이런 어떤 수식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하게 됩니다. 생각나서 이 부분 컬러 브랜딩에 대한 설명을 조금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합시다. 자, 그럼 간단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컬러 값을 백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 우리가 앞에서 자 그라데이션을 준 컬러죠. 그 다음에 그린 컬러와 합쳐서 블렌딩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컬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간단합니다. 지금 이 다른 형태의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되는 함수를 또 이렇게 표현해낼 수가 있죠. 자, 코드를 잠시 보시면 일단 중요한 건 이 코드죠. 이런 모양이 왜 나왔느냐, 파워라는 함수를 우리가 지금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워 기억나십니까? 뭔지? 자, 파워는 그 프로드 x 프로드 y가 있을 때 x에다가 y 승을 한 형태가 파워입니다. 여기 파워죠, 파워. 두 번째에 대한 파워보다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 값 다음에 y 값이 2라면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y가 3이라면 x의 3승, 4라면 x의 4승, 5라면 x의 5승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x 5승 되는데 한번 값을 바꿔볼까요? 2. 자, 지금 0과 1 사이의 공간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모양이죠. 0과 마이너스 1 공간이라면 아마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겠죠. 우리 x제곱에 대한 그래프는 아마 여러분들 뭐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 3승을 쳐보면 이런 모양이지만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축에서는 이렇게 자, 음의 방향으로 내려가는 모양이 나올 거고요. 4승 34승이네요. 자, 급 0에서 1 사이니까 아주 0에서 1 사이라는 말 의미가 뭐예요? 곱해지면 더 작아진단 말이야. 아주 작은 값을 가지다가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플롯 시키고 여러분 컬러 블렌딩을 했는데, 이번엔 플롯 함수의 인자가 두 개입니다. 우리가 라인 같은 경우에는 플롯 함수의 인자가 하나였죠. 왜 가능했냐면 이 인자 하나 가지고 되는 기준점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0과 0.02라는
이 오차 범위만 잡아내면 되기 때문에 하나이지만 이번에 조금 틀립니다. 뭐냐면 이 플롯 함수 자체가 보시면 기준점이 되는 엣지 자체도 입력을 받습니다. 엣지. 왜? 값이 변하니까. 자, 이게 엣지가 되는 거죠. 자, 이 엣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STY 값을 우리가 이 첫 번째 인자가 이 뒤에 인자보다 크느냐 작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인자가 자, 두 번째 y 값이 뭡니까? 파워된 값이죠. 보다 크냐 작냐. 이 st가 뭡니까? 0과 1 사이로 변화된 좌표입니다. 정교화된 좌표. 그럼 모든 픽셀이 되겠어요. 그 픽셀이 이러한 모양보다 y 값이 크냐 작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 안 가시죠? 하나만 봅시다. 이렇게 어때요? 자, 어떤 임의의 픽셀 값이 이 파우로 정의된,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봅시다. 색깔을 무슨 색깔이 예쁠까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 임의 픽셀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자, 우리 st라는 좌표죠. s.y만 봅시다. y축에서 봤을 때 이 좌표가 어떻습니까? 자, 이 파워로 계산된 이 y값 보다 어때요? 작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뭐라고? 자, 검정색이 가고요. 이전 색깔이 그냥 가는 거죠. 자, 이 점은 어떻습니까? STY가 이 점에 있다면, 자, 이 Y 지점, Y값, 우리가 파워로 인해서 계산된 Y값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때는 1을 갖다가 리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되셨죠? 자, 빼면 어떤 형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자, 뭘 뺐습니까? PCT 0에서 마이너스 0.02에서 PCT 플러스 0.02에요. 잠깐만요, 이 값이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죠? 이걸 붙였네요. 자, 봅시다.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스무드 함수를 보자면, 이 그래프가 PCT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02만큼 약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이 스무드 함수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요? 잘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0.2만큼 더해진 것까지 스무드 스텝이 들어가니까 이런 형태, 잘 그리지 못하지만 동일한 형태인데 조금 이렇게 0.02보다 훨씬 큰 값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런 형태의 그림이 두 번째 스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1이 부과되고 이 밑에가 0이 부과된다는 거죠. 그러면 잘 봅시다. 첫 번째 스무드 스텝, 색깔을 다르게, 첫 번째 스무드 스텝. 자, 첫 번째 스무드 스텝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이 값이죠. 자, 이 색깔을 봤을 때 이 경계를 기준으로 여기는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0값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번엔 빨간색, 두 번째 스무드 스텝을 보시면, 자,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이 밑은 다 0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 간격을 봅시다. 자, 이 파란색 기준을 봤을 때 이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 이 값이 뭐예요? 여긴 플러스 1이죠. 하지만 여기는 뭡니까? 이 녀석은 0이에요. 이 사이에서. 따라서 여러분, 자, 이 공간은 빼는 거니까, 자, 파란색에 플러스 1에서
빨간색 플러스 1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뺀단 말이야. 그럼 뭐가 납니까?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회색 부분, 이건 어떻게 되죠? 파란색 0에서 빨간색 0을 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공간도 0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이 값은 1이 나와요. 어디가 1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지점만 1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0, 0이니까 안 그려지고요. 이 지점만 1이니까 이렇게 약간 thickness, 약간 두께를 갖는 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그림이 조금 올려볼까요? 예, 이렇게 이렇게 이 지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뭐 설명은 뭐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코드를 갖다가 막아가면서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뭐 아주 어려운 코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외에도 지금 for 함수를 사용하지 말고 exponential 함수를 사용하거나 log 함수, square 함수를 바꿔가면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이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exponential 함수는 뭐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는 함수죠. 자, 다음 뭐 log 함수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사실 내용입니다. 자, log 함수는 뭐 이런 모양을 가지는 함수죠. 그럼 스퀘어는 뭡니까? 우리가 루트 씌운 겁니다. 자, 루트 씌운 어떤 결과물로 볼 수 있는 현상들, 자, 그 내용이 스퀘어 파트에서는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함수를 갖다가 이런 코드에다가 그냥 바꿔보시면 자, 여러가지 결과를 갖다 얻을 수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어느 파트입니까? 이 파워되어 있는 이 파트에다 바꿔보시면 되겠죠. 자, 스텝과 스무드 스텝은 설명을 다 했었던 내용입니다. 스텝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엣지 정보를 두고 그 엣지보다 작은 값이면 0, 큰 값이면 1을 갖다가 반환하는 거였죠. 네, 보시면요, 스텝 함수를 쓰고 있어요. 0.5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이 stx 값이 0.5보다 작으면 0을, 그 다음에 0.5보다 크면 1을 반환하는 값을 갖다 받아서 그 값을 칼라로 그냥 매긴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0.5라는 값을 갖다가 좀 바꿔보시면 다음과 같이 자, 기준이 다르게 컬러가 변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플롯 함수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동일하죠. 자, 0일 경우에 0, 1일 경우에 1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을 동시에 표현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연습해 보시고요. 자, 스무드 스텝 우리가 이미 했던 거, 이번에는 엣지가 두 개입니다. 두 개 엣지를 두고 그림을 그려낸 건데 동일합니다. 스무드 스텝을 이번에 사용해 가지고 0.1과 0.9라는 간격을 갖다 크게 줬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동안 엣지를 쓰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뭐 0.8 뭐 이렇게 작게 줬었잖아요, 그렇죠? 엣지 부분만 표현해내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 간격을 갖다 넓게 줘서 인터폴레이션 하는 구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라인을 그릴 일이 언제 있겠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값들이 여러분들 이런 칼라에 배정되는 웨이트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리니어 웨이트, 그러니까 x 값을 갖다 값에 따라서 우리가 부드럽게 변하는 거 우리가 전에 했었는데요. 뭐 이런 형태 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검은색이 좀 많다가 급격하게 컬러가 하얀색으로 변하고 싶은 어떤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싶다, 또는 검은색은 어느 일정 구간에만 딱 피킹 시켜 놓고, 자, 흰색이 많이 들어간 거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 이 함수의 값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 자체에 선을 그린다는 의미보다는 자, 어떤 색깔의 변화를, 색 변화를 갖다가 인터폴레이션 하는 정도를 갖다가 정의할 때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무드 스텝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안티 알리아싱,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한번 든 적이 있었죠. 자, 알리아싱의 정도를 갖다가 정의할 때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함수를 적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코드를 이용해 보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용한 함수 중에서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모양의 펑션들 조금 더 부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